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식은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고 내리면 손실입니다. 투자자는 주식에 투자한 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파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주가의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 투자 시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에 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가 시작됩니다. 한 달 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는 자동차 보험 외에 한 사람은 자차 보험이라 부르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 보험에도 들었습니다. 두 달 후, 두 사람 모두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앞부분을 벽에 받친 비교적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자동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전조등이 깨져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미소를 머금었고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자차 보험은 이처럼 운전자 실수로 차량에 손상이 가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아 차량을 고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차량에 손상이 가면 자신의 돈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요. 차량 손상 위험에 대비하는 자차 보험과 같이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에도 같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 선물이나 주식 옵션을 이용하면 주가 하락분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여 주식 투자의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손상 위험에 대비하는 자차 보험과 같이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은 주식 투자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며 희망자에 한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고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도 주식을 자동차에 비유할 때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가 하락 위험을 대비하고 싶은 경우 희망적으로 거래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익률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인사이드에서 계속됩니다. 네,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이 수익률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파생 상품이 있는데 왜 나는 여태 몰랐지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이 또한 위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의사항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하여 주식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두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해 본 후 주식 선물의 특성을 통해 해지 기능과 거래 이유, 활용 전략,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선물이란 거래 시점에서 예측한 주식의 미래 가격과 미래 특정 시점에 실제로 형성된 주식 가격과의 차이를 현금으로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기존의 코스피 200 선물과는 달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10주가 한 계약이 되도록 거래 승수를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 옵션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으로 주식 선물과 마찬가지로 거래 승수는 10입니다. 자, 그럼 앞선 시간에 살펴본 주식과 비교해 주식 선물, 주식 옵션은 어떠한 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개의 존재 유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한 만기가 없습니다. 반면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은 결제월이 있어 각각의 상품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 대상 종목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식은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회사의 주권이 거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특정 주식 종목을 기초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의 경우 주식과 달리 매수 후 1일 정산을 하고 증거금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일반 선물 상품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일 정산 및 증거금은 청산, 결제 제도 및 증거금 제도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배당락과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식의 유무상증자, 분할, 주식 배당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배당락과 권리락 등을 통해 주가가 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지난 시간 내용을 기본 지식으로 주식 선물에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가격 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유무상증자, 분할, 주식 배당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기준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해당 주식 선물 가격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 배분할 가격 조정 예시입니다. 어느 날 K전자가 10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전일 현물 종가는 50만 원이었으며 최근 월물의 선물 종가는 51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오늘 K전자의 현물은 5만 원을 기준 가격으로 주식 수는 10배로 늘어난 채 거래가 됩니다. 이때 K전자의 최근 월물의 선물 역시 5만 1,000원 기준가로 조정되며 K전자 선물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의 미결제 약정 수량은 10배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엔 비정수 배분할 가격 조정 예시입니다. 자, 어느 날 K전자가 10%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권리락이 오늘 발생하고 전일 K전자의 현물 종가가 50만 원이었고 최근 월물의 선물 종가가 51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오늘 K전자 현물은 45만 5천 원을 기준가격으로 주식수는 10% 증가한 채 거래됩니다. 반면 최근 월물 선물은 46만 4천 원이 되고요. 거래 승수는 10이 아닌 10.98901.099로 변경됩니다. 이번엔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의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자산 부분인데요. 주식 선물의 경우 2012년 11월 말 현재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주식 옵션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 선물 기초자산 종목은 KB금융지주, 삼성전자, 이마트, 신한금융지주, SK텔레콤 등이고 주식 옵션의 기초자산 종목은 강원랜드, KB금융지주,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삼성물산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결제월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선물은 분기월 4개의 결제월이 있는 반면 주식 옵션의 경우 분기월 2개, 그 밖에 월 2개, 총 4개 결제월이 있습니다. 최종 거래일은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 모두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최종 거래되는데요. 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기게 됩니다. 최종 결제일과 결제 방법도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 모두 동일하게 최종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에 현금 결제가 됩니다. 거래 시간도 동일하게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15분이며 최종 거래일엔 오후 2시 50분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가격 제한폭의 경우 개별 주식 선물은 기준 가격 대비 상하 15%, 개별 주식 옵션은 기초자산 기준 가격 대비 상하 18%에 해당하는 옵션 이론 가격으로 상이합니다. 이외에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의 자세한 상품 명세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지금 K전자 주식과 K전자 주식 선물이 130만 원이란 같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해보죠. 증거금 18%만 예치하고 K전자 주식 선물을 매수한 후 만기까지 보유한 A씨와 K전자 주식을 130만 원에 지금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B씨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만기 시점에서 135만 원이 되면 A씨는 만기까지 누적된 5만 원 일일 정산 이득에 자기 돈 130만 원을 보태서 K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A씨와 B씨는 둘 다 K전자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서로 차이가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굳이 주식을 지금 현금을 들여 사면 이자 비용만큼 B씨가 손해가 아닐까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K전자 선물 가격은 130만 원의 1개월 이자만큼 비싸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중간에 배당금을 받으면 이자에서 배당금을 뺀 만큼의 가격이 되어야 하겠지요. 즉, 주식 선물 이론 가격도 다른 선물 이론 가격처럼 주식 가격에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제하고 주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을 더해서 통상 결정됩니다. 주식 옵션의 경우는 만기 시점 주식 옵션의 손익과 동일한 손익을 갖는 상품을 만들어 이론가를 구합니다. 이 상품은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어 각각의 가격을 알고 있는 주식과 위험이 없는 채권을 이용해 만든 상품인데요. 통상 주식 옵션을 복제한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복제한 상품이니까 주식 옵션의 가격은 이 상품 가격과 같아야 하겠죠? 원리는 단순하지만 실제 이론 가격 계산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HTS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필요하신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식 선물의 특성과 활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선물을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선물을 거래하는 이유는 주식 선물이 주식 투자 시 하락 위험을 제어하는 위험 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물 주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주식 가격의 변화에 따라 계좌 수익률이 변화하게 되지만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 선물 매도 계약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유하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계좌 수익률을 고정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투자자의 수익 구조는 일정하게 고정되는 것이며 주식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 선물 매도 계약을 청산해 주식만 다시 보유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주식 선물 매도 계약에서는 하락한 만큼 수익이 발생해 주식의 투자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하락했을 때 주식 선물 매도 계약을 청산해 하락한 만큼의 이익을 획득하고 다시 주식만 보유하게 되면 주가의 재상승 시 주식의 평가액도 다시 증가하여 주식 매도 차익과 주식 선물 매도 차익까지 얻게 되어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선물을 이용하지 않고 주식만으로 투자를 한다면 주가 하락 위험 발생 시 현물 주식 매도만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또 이후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시기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매도하지 못하고 하락이 진행될 경우에는 투자 손실 위험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선물의 위험관리 기능을 잘 활용하면 주식 투자의 손실 위험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 선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선물을 이용한 거래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선물을 이용한 거래 방법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해지 거래, 차익 거래, 방향성 거래, 롱숏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지 거래는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앞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 선물을 매도해 두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 하락을 주식 선물 거래에서 생긴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 목적으로 주식 선물 거래를 이용하면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체적인 손익은 거의 없게 되지요. 자, 이번엔 차익 거래입니다.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 가격 결정 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 선물이나 옵션은 주식과 예금 또는 채권을 섞어서 동일한 손익의 복제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격은 물론 같아야 하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가끔 일시적으로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 복제 시 드는 비용이 101만 원인데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10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식 선물을 102만 원에 매도하고 복제 비용을 지불해 복제 상품을 만들어 만기까지 보유하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 한 계약당 1만 원의 무위험 차익거래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 방향성 거래는요. 해당 기초자산의 향후 가격 움직임의 방향을 예측해 주식 선물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든지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해 상승한 만큼의 수익을 추구하거나 삼성전자 주식 선물의 레버리지 기능을 이용해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가가 하락한 만큼 혹은 레버리지 이용 정도에 따라 하락 시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 거래는 투자자의 예측과 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경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롱숏 전략이란 두 개의 이종 상품 혹은 이종 시장을 대상으로 서로 반대의 포지션을 취해 대상 상품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 주식 선물과 B 주식 선물은 같은 전자업종이고 하는 일도 비슷하지만 A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 향후 성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을 합니다. 만약 B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2위이고 향후 성장성이 커지기는 하겠지만 A 기업보다는 덜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롱숏 전략을 하는 투자자는 A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매수 계약을 취하고 B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매도 계약을 취합니다. 이렇게 되면 A 주식 선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더 커질 경우 B 주식 선물의 매도 계약 손실분을 제하고도 수익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동일한 업종의 유사 종목을 대상으로 서로 반대 계약을 취한 후에 그 두 개 종목 간의 가격 차이만큼의 수익을 획득합니다. 물론 성장성에 대한 가정이나 예상이 틀리면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롱숏 전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선물을 거래할 때 위험한 점은 없을까요? 적절한 수량만을 거래한다면 주식 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감소시키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 투자 원금 전체가 손실되는 것이 주식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선물의 위탁 증거금률은 18%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99만 원이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 최근 월물 100만 원이라 한다면 주식 선물 한 계약, 즉 10주에 걸친 1000만 원어치를 보유하는데 주문 위탁 증거금은 180만 원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계약을 보유한다고 해도 신규 계약 체결 시 1,800만 원만 있으면 되므로 계좌 잔고가 1,800만 원 이상 있다면 10계약, 즉 100주만큼의 값어치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가 약 5.6배가 되는 것이죠. 만약 1,800만 원밖에 없는데 1,800만 원을 이용하여 매도 10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5.6배로 증가하겠지만 주가가 상승하여 보유 계약의 수익 구조와 반대로 움직인다면 5.6배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해 투자 원금의 전부가 조기에 손실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선물은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 관리 수단으로서의 해지 기능으로 적절한 수량만을 거래해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위험을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식 선물은 그 특성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주식과 달리 주식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매수 계약을 만기일 이후 계속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만기되는 최근 월물을 팔고 차근 월물을 사는 거래를 통해 차근 월문으로 롤오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 월물 매도 미결제 약정을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최근 월물을 사고 차근 월물을 파는 거래를 해야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식은 해당 주식 회사가 존재하는 한 사실상 만기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몇 년이고 보유할 수 있지만 주식 선물의 경우는 3개월마다 결제월이 돌아오므로 결제월물별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식 선물에는 유지위탁 증거금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선물 계약 보유 시 유지위탁 증거금 이하로 평가액이 감소하면 증권 선물사로부터 반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 선물은 주식과 달리 일일 정산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정산 차금이 투자자의 예수금에 반영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항상 예수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일 정산 제도는 청산 결제 제도 시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성과 유의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주식 투자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인지에 관한 해답은 모두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과 주식 선물 및 옵션은 만기, 투자 대상 종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은 해당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한 만기가 없는데 반해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은 각각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요. 투자 대상 종목으로 주식은 모든 주식회사 주권이 거래 대상이 되는데 반해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은 거래소가 정한 특정 종목을 기준으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주식 선물은 일일 정산 및 증거금 제도에 적용을 받죠.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은 주식 가격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제하고 주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을 더해서 결정되며 주식 옵션의 이론 가격은 만기 시점 주식 옵션의 손익과 동일한 손익을 갖는 복제 상품을 만들어 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을 거래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 시 하락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위험 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선물을 활용한 투자 전략에는 해지 거래, 차익 거래, 방향성 거래, 롱숏 전략 등이 있고요. 주식 선물 거래 시 유의사항으로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위험하다는 것과 만기일이 언제인지, 증거금은 충분한지, 주식과는 달리 일일 정산되어 정산차금이 매일매일 예수금에 반영된다는 것 등을 챙겨서 거래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에 관해 전반적인 특성과 유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채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